안녕하세요. 산자가 이강진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즘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죠. 단렌즈를 쓸 것인가, 줌렌즈를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단렌즈를 써야 되느냐, 줌렌즈를 써야 되느냐, 막 거기에 대해서 뭐가 맞다, 틀리다 굉장히 말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 사실 단렌즈가 맞다, 줌렌즈가 맞다, 어떻게 특정할 수는 없는 일이죠. 단렌즈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줌렌즈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행사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화각을 굉장히 자주 바꿔가면서 촬영을 해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줌렌즈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겠죠. 하지만 한 장 한 장 내가 생각하는 화각에 맞춰서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또 단렌즈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우지들 마시고 각자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어떤 렌즈를 더 선호하느냐? 저는 뭐 둘 다 사용을 합니다. 스튜디오에 촬영할 때는 거의 다 줌렌즈로 사용을 하고요. 아무래도 화각을 계속 바꿔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렌즈로 만약에 찍었다. 인물 사진인데 85mm다. 근데 실내 공간에서는 거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동을 하면서 촬영하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스튜디오에서는 거의 다 저는 줌렌즈. 제가 가장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하는 렌즈는 24-120. 렌즈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조리개는 F4고요. 니콘에서 나온 렌즈를 예로 들은 건데, 니콘의 24-120 F4 렌즈를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신을 찍거나 타이트하게 크로즈를 찍거나 초점거리 좀 짧아서 저는 그걸 굉장히 스튜디오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 물론 스튜디오에서도 제품 같은 걸 촬영할 때는 마크로 렌즈, 단렌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여행을 가거나 개인적인 사진, 상업 사진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사진을 찍을 때는 단렌즈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왜 그러냐?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시간이 너무 남아서 아니면은 그냥 사진 찍고 싶어서 출사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제가 단렌즈 보통 35mm나 40mm 정도를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50mm는 조금 실내에서는 답답한 감이 있어서 저는 35, 40, 니콘 Z8에는 40mm f2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크롭바디에서는 23mm, 그러니까 환산하면 35mm가 되는 거죠. 니콘 같은 경우는 40mm f2 렌즈를 쓰고 있고, 중형 카메라 GFX 같은 경우에도 환산으로 비슷한 화각대의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작고 가볍죠. 물론 35mm 렌즈도 조리개 수치가 1.1로 내려면 커지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작은 렌즈를 선호해서 조리개 수치를 그렇게 낮은 거를 사용은 하지 않아요. 제 스타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 그게 말이 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화질이나 이런 거에서 아주 고가의 큰 렌즈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에 반해서 작다는, 그리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F2 정도의 조리개 수치를 가진 렌즈들로 그냥 개인적인 사진들을 많이 찍는 편인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찍는 이유는 아무래도 상업사진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기 쉽지는 않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사진들을 찍어주기 때문에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을 찍을 때만이라도 조금 더 집중해서 찍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단렌즈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렌즈를 쓸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단렌즈를 사용할 때 다른 렌즈들이 가방에 있다면은 갈아 끼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렌즈 하나만 딱 마운트해서 들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 35mm 렌즈다. 그럼 대안이 없죠. 저 멀리 있는 걸 찍고 싶은데 저쪽에 있는 걸 찍고 싶을 때 내가 땡겨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든 프레이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가능한 어떠한 화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트레이닝이 조금은 더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사진들 그냥 여유 있게 찍을 때는 단렌즈를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은 사진은 빛보다 더 중요한 게 프레이밍일 수 있거든요. 그 프레이밍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렌즈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프레이밍을 하기 위해서 단렌즈에 여러 개의 화각대의 렌즈들이 존재를 하겠죠. 광각부터 시작해서 마운까지 200mm, 400mm짜리 렌즈도 있겠죠. 그에 반해서 줌렌즈는 굉장히 다양한 화각을 내포하고 있죠.
뭐 아까 말씀드린 24, 120 같은 경우는 23mm 광각부터 120 준망원까지 다 커버가 되는 렌즈이기 때문에 화각을 좀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런 상황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냥 카메라를 들기 전에 이쪽 내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머릿속에서 프레이밍이 자동적으로 잘 일어나지가 않는 상황이 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익숙해져 버렸겠죠. 제가 찍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단렌즈를 사용하게 되다 보면은 늘 내가 35mm를 찍는다, 아니면 50mm를 찍는다. 그랬던 경우라면은 딱 봤을 때, 아, 이렇게 여기서 찍으면 어느 정도까지 프레이밍을 할 수 있겠다가 머릿속에 바로 캐치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바로 셔터를 누르고 찍을 수가 있게 되는데, 줌렌즈를 쓰다 보니까 계속 돌려가면서 얻어 걸리게 되는 화각에서 셔터를 누르게 되는 경우가 조금 많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줌렌즈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뭐 그래서도 좋은 화각을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베스트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내가 만들어 찍는 즐거움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사진에 있어서는 단렌즈를 좀 선호하는 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얘기 드리자면은 프레이밍이라는 게 사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잘라낼 것인가. 그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진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다. 무엇을 빼고 찍을 것인가가 바로 사진에 있어서 프레이밍이겠죠. 사람들이 사진을 찍다 보면은 자꾸 더하기를 하게 되죠.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남기고 보여주기 싫은 것들은 아웃시키고,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아, 이 사람은 이걸 찍었구나가 보여지게 되는 사진이 조금 더 찍는 사람의 의도를 남들에게 조금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뭐 사진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사진은 잘 뺀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인물 사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인물 사진에 있어서 밝은 렌즈, 밝은 조리개 렌즈, 단렌즈들 선호한 이유는 그런 맥락에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85mm 인물 사진용 렌즈로 촬영을 하는데 순전히 포트레이트, 그러니까 인물만 보여주고 싶다 그랬을 때 조리개 수치가 2점대로 넘어가는 렌즈와 1.2짜리 렌즈가 있다 쳤을 때 1.2짜리로 찍으면 아무래도 아웃포커싱이 많이 일어나겠죠. 인물만 보여준다면은. 그러면 자동적으로 배경이 빼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인물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아웃포커싱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내가 잘 안 보여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빼기에 도구로 사용하면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물 사진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예쁜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쁜 부분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공략해서 안 보여주게 찍어준다면 결국 남는 거는 예쁜 부분들만 남게 되겠죠. 사진에서 빼기는 굉장히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있겠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다 보여주지 말라 라는 얘기를 하죠. 사진에 있어서. 사진에 있어서 다 보여줘 버린다면은 재미가 떨어지죠. 그래서 다 보여주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보여준다. 그럼 결국은 나머지를 빼고 찍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잘 뺀 사진. 굉장히 어렵죠. 잘 빼고 찍는다는 건. 하지만 빼기 위해서 어떤 화각을 쓰고 나는 줌렌즈를 써서 빼는 게 더 쉬워 라는 분들은 줌렌즈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단렌즈로 내가 빼고 싶은 분들을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뺄 거야 라는 분들은 단렌즈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싸우지 마시고 각자 필요한 거를 원하시는 렌즈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줌렌즈냐 단렌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프레이밍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한 장이라도 셔터를 더 눌러보고 조금 더 내가 바라볼 시각을 좀 넓혀가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사진은 많이 찍는다고 느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내가 봐왔던 것들, 내가 읽었던 것들, 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내가 찍는 사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은 세상을 삭제해 나가는 도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빼고 싶은지, 뭘 빼고 뭘 보여주고 싶은지를 항상 상기하시면서 좋은 사진들 많이 찍는 2026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